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총학세장 출신 박총명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요즘 밤마다 시청하는 전환길 뉴스에서 그 한성천이라는 전 선관위 이 노조위원장을 지내셨던 분께서 나오신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이제 그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님께서는 25년 동안 부정선거와 싸워 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쉽게 말해서 갈 때까지 갔다, 다 넘어갔다. 25년 동안 싸워왔는데 지금 뭐 국회의원들 뭐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사실은 이재명 가짜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서 하고 있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계엄을 통해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또 한성천 그 노조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정말 나라가 갈 때까지 갔다.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법 3법도 이미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초청을 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차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학자이시고 많은 그 이제 나라에 그런 어떤 합법적인 구제책들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정말 신중하게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정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뭐 지금 제가 뭐 두 분만 예로 들었지만 뭐 예로 들 분들이 정말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라가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 정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길을 걷다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요즘에 그 달리기를 좋아해서 한강에 달리기를 하러 나가면은 그 한강에 정말 가족 단위로 그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휴일에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저런 그 행복한 어떤 상황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의 인권의 그 참혹한 실상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정말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간첩, 뭐 적절한 상황은 아니지만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인권의 그 참혹한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한 게 한 벌써 20여 년 전이 됐고요. 저도 2004년도에 탈북자를 처음 만나가지고 제 나이 또래의 그 탈북자 친구를 만나고 제가 정말로 놀랬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북한 인권에 참혹한 실태들을 얘기하는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밤을 새워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참혹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그 상황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이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왔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한 일이 그거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정말 뭐 성경책 하나 가졌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그리고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사실이 북한에서 이제 그 자유를 찾아 혹은 정말 기아에 시달리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탈북을 했는데 정말 사선을 넘어서 도착한 그 중국에서 그 북한과 중국 그 접경지대에서 중국 사람들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마치 노예처럼 뭐 좀 그 실제로 너무 안타깝지만 거의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 없는 그런 북한 인권의 실태를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음에도 사실 뭐 이거는 침묵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뭐 우리가 다른 인권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런 그 인권 실태를, 뭐 인권 실태라고 하면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 같은데요. 그것보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랑 같은 말을 하고 우리랑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불의한 일이고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단순히 이런 게 틀렸다, 잘못됐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눈을 감고 외면하는 동안 그러면 그 잘못된 그 악의 정권, 그 북한은 어떻게 행동을 해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핵을 무장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통해서 한시도 정말 잠깐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악의 속성이 자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숙주로 해서 잠식해가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악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얼마나 악한 정권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 인민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의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고요. 자기 국민들을 더 이상 착취할 게 없으니까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잠식해 가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숙주로 삼아서 혹은 새로운 어떤 먹잇감으로 삼아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고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어차피 그 자기의 악한 길을 돌이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세력이고, 그래서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자기의 생존을 이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 남한 내의 종북 주사파를 육성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런 어둠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전복하려고 했고, 그런 시도들이 어디까지 왔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뭐 근간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일제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해 간 것처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주권은 투표로부터 행사가 되는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투표권을 이제 빼앗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간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현 상황은, 현 주소는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 주소는 우리의 주권을 대부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을 외면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그 북한의 그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악한 어떤 그 세력을 계속해서 뻗어갔고 우리 대한민국을 숙주 삼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그 끝에 이제 부정선거까지 해서 선거를 이제 형해화시키고 이제 선거권을 박탈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주권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목사님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고 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나라가 뭐 억지로 어거지로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고 한들 얼마 가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들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다면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이 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단지 그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본질적인 악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북주사파와 북한 정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행동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할 수 있는 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반전을 이루어서 헌법 4조의 명령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북한 인민을 해방하는 그런 날을 맞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